종부세 여파에도 당장 매물 늘지 않을 듯. 와, 증여는 확대 가능성. 종부세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화나요 한 개. 매물이 늘지 않을 듯 증여가 늘어날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기사 제목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요. 일단 지금 매물이 지금 종부세가 딱 부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느낌상 내년에 더 올라간다 그러고 후년에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왠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놓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내놓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가족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고민을 하겠죠. 그동안 온갖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 얘기가 나올 때 앞으로 내가 그러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일단 매물을 손에 쥐고 팔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을 떠들어야 되겠죠. 서로 가족들이. 근데 나올 얘기가 뻔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식으로 뻔한가요? 일단은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어차피 세금은 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 그 제목에 나왔었지만 그러면은 차라리 증여 쪽으로 가자.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 집을 팔면은 나한테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중과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팔면은 그 소유주택은 남한테 가요. 근데 그렇죠. 가족들이 회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증여세 좀 적게 내고 그러면 우리 가족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심리가 나오더라는 거죠. 사실상 원래는 그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 그렇게 돈독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 집은 부모님 재산이고 내 재산 내 재산이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원래 그랬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족 회의가 시작이 된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그래서 힘들 테니까 팔겠지라고 아주 단순하게 가지만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 돼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낭패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최소한의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선택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최소한의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득이었다면 이득이 목표였다면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과정. 근데 그것도 불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합법적으로. 이런 생각을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빨간 줄 가기 싫으니까. 그 과정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로 내는 것보다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조금 적게 내는 게 뭐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쪽 또는 그리고 증여세를 내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남한테 파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한테 넘기는 거니까 결국 우리 가족 거예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누구였죠? 장병호 님이 내 자식도 집이 없는데 집을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 채널에 이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나? 저희 채널 보통 이제 30대 분들 많이 보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집값을 올리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종부세가 지금 월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간다는 게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랑 같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부세가 뭐 집값 올리려고 하는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분야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셨던 분이 볼 때는 그게 결국에는 집값이라고 하는 부분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집값을 올리려고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내 집값을 호가를 더 올리는 쪽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가족회의를 먼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잠시 주춤할 수도 있고요. 예전장 같은 경우 2006년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인지는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던 강남이 2006년부터 좀 주춤했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종부세 부과가 굉장히 심했던 그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 사겠다가 아니라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그런지 거래량도 줄고 가격의 상승폭도 크게 줄어들었던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 종부세 부과가 집값을 올리는 거 그 자체는 뭐 다른 동네로 파급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비싼 동네는 조금
네. 주춤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 네. 얘기했던 증여가 늘어나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월세가 올라가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네.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주택이 늘어나면 네. 종부세가 늘어나고, 그렇죠? 네. 그냥 그거잖아요. 그 종부세가 올라가면 종부세 내야 되니까. 그렇죠.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라가고, 네. 원가가 올라가면 원가가 소비자가에 반영이 되고. 네. 그냥 당연한 현상이죠. 그래서 월세가 올라갈 것이 걱정이 된다. 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월세, 전세나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전세는 전세보다 월세를 올리려는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세금 이제 내야 되니까. 네, 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네네.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네.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바로 월세로 돌려버릴 것이고 여유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 전세가 조금 혹시라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걸로 해서 일단 속된 말로 1년을 좀 버텨보고 네. 그다음에 조금 열심히 노력해서 돈 또 모은 다음에 월세로 돌린다 또는 네. 반전세로 돌린다 네.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움직여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네네. 거는 네. 그거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욕은 하지만 아파트에 네네. 살고 싶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 가격이 자꾸 이제 부자들이 그렇게 되면서 네. 뭐 자꾸 뭐 어떤 동네가 많이 오르고 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네네. 자꾸 옆 동네로 퍼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영향을 어느 순간 미치게 될 거라 그게 가장 네네. 큰 문제라는 거예요. 뭐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강남이 네. 그렇게 되면 옆으로 퍼지거든요. 그죠. 이게 이런 게 그거예요. 네, 맞아요. 종부세 시원하게 납부하고 세입자와 고통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지. 그 제목이 참 네, 너무 그렇죠. 그렇죠. 뉴스원 기사인데 네.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다른 업종은 자 임대사업도 사업이잖아요. 다른 업종은 저희가 원가 인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아니면 무엇으로 인하여 부득이 가격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메뉴판에 써놓거든요. 네. 근데 임대사업은 이렇게 뭐 종부세 시원하게 납부하고 세입자와 고통 공유합니다. 뭐 이런 걸로 가버리니까 이거 제가 생각하는 그 임대사업과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하면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막 뭐라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웃으면서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막 이러면은 뭐 이 새끼들 뭐 다주택자 아니 막 이렇게 하겠죠 저도. 근데 이거 서비스업이잖아요. 이 네. 유튜브라는 영상 컨텐츠 제공 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뭔가 그래요. 뭐 이런 회색지대 저는 약간 회색론자거든요. 네. 회색지대는 사실 살아남을 그게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 말고 다음 기사 봐야겠다. 네. 다주택자분들이 종부세 내려고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이 있다. 일단 이거 되게 위험한 신호 아니에요? 네, 이것 자체도 뭐 이것이 거의 모든 시장에서 이렇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를 깔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분명한 거는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5억 융통 뭐 만나자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보게 되면은 결국 이 내용이 뭐냐?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네. 꼭 부자가 아닌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 내용은. 그리고 네네. 지금 대출 규제도 막혔다 뭐 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지금 이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분들이 이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이것들이 시장에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또 옛날 상황하고 또 크로즈업이 돼요. 옛날에도 이런 게 부담이 돼서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때도 대출 규제가 있었었고요. 그때는 DTI였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나왔던 것들이 그때 갑자기 등장했던 게 우리가 아니면 산땡머니 뭐 이런 것들 그 대부업도 있잖아요. 사나머니. 네, 산땡머니라든지 뭐 저 이런. 사나머니 얘기해도 돼요. 제 그래요? 채널 뭐 지상파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유튜브예요. 그래요? 예, 사나머니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막 나오면서 네. 그때부터 살짝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네. 대출들이 좀 늘어났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분명히 제 기억으로도 뭐 그 오래된 뉴스를 좀 찾기는 좀 어려웠는데 네. 그때도 분명히 누군가는 그 내용을 내기 위해서 온갖 동네에 뭐 약간 사금융까지 이어지면서 그렇게 견디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죠. 네네.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이거 옛날 기사예요. 네. 저 이거 이번 기사인 줄 알았어요. 잠깐 저 화면 좀 잡아주시겠어요? 이 기사를 부룡님이 보내주시고 저희는 네. 이제 띄우는데 네. 저 이거 보고 지금 기사 보시겠어요? 30평 사는데 1,000만 원 내라니 집단 소송 준비. 이게 지금 기사인 줄 알았는데 네. 세상에 2007년 기사. 네. 10년도 더 된 기사인데 똑같은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처음 겪으시거나 이 지금 시장 사회 상황을 처음 겪으신 분들 저 볼 처음 겪어요, 저는. 때는 이거 가지고 네. 지금 기준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때도 30평 사는데 뭐 1,000만 원 내라니 그러면서 뭐 그 당시 또 뭐 어느 집값 상승이 높았던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소송을 하네, 위헌을 네. 하네. 그래서 실제로 위헌 소송까지 들어갔었어요. 네네. 위헌 소송을 들어갔었고 지금은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더하게 합산 과세였어요. 지금 이제 개별 과세로 바뀌었지만 네네. 그때 그 합산 과세가 그때 뭐 그런 소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개별로 바뀌면서 또 한풀 살짝 꺾이기도 하고 또 네. 시장이 좀 뭐 죽으면서 조금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네. 그 이후 시장이 올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굉장히 골치 아픈 서로 소송을 한 해부터 시작해서 네. 납부를 한 해 만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고요. 네. 그리고 그때도 지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도 월세 전환 얘기, 증여 증가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었었죠. 네. 그런데 이거 집값 떨어지면 보상해주지 않는데 종부세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라는 세금이 네. 원래는 없었던 세금이죠. 네, 없었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했었는데 네네. 옛날에는 없었던 세금이라 그 당시에 가장 이슈는 이 세금을 왜 부과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웠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만들어지고 나니까 네. 있는 거는 당연한 상태에서 이것을 높이냐 줄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걸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좀 증세가 확정이 된 느낌 그런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종부세 얘기. 그럼 종부세가 앞으로 집값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종부세가 더 세질수록 집값이 잡힐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종부세로 집값을 잡는 거는 불가능하다. 네, 결국에는 네. 우리 아까 그 담배세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네. 담배세 인상한다고 흡연율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네. 흡연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네. 마찬가지로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와중에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오산일 거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수요도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네네. 오히려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시대가 몇 년 동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시장 흐름상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어차피 공급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정부가. 네네.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사실 그때는 더 하겠죠. 더 심해지겠죠. 종부세 부과가 그러지 않아도 집값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많은 분들이 이제 팔려고 드는 상황이 될 테니까 결국 시장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종부세가 거기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주느냐 마느냐 이렇게 갈 거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요. 갑자기 기준금리 이거 옆에 제가 보면은 이제 노컷뉴스 기사인데요. 여기 옆에 이제 기준금리 0.25% 인상 이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기준금리 시중은행이 뭐 20곳인가 정도 되지 않아요? 근데 기준금리 올리면 그 20곳의 문제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 없었었죠, 옛날에는. 근데 그게 올라가면은 그거 기준금리 올라간 것만큼 가상금리 그냥 가상금리 그대로라 그래도 얘가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요즘에 그 청원도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거 들어서 청원을 직접 본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카톡에서 들어서 제가 본 건데 카톡은 본 거죠. 들은 게 아니라 전화가 들은 거고. 근데 이 금리 인상을 하고 그 금리 인상한 것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금융 소비자에게. 그래서 은행이 너무 은행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 이 세금 종부세도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 인상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대출금리가 자연스럽게 인상이 될 거고 네네.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만큼 부담이 될 거고 네. 부담이 되면 또 그거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것이고 또 그런 파급 효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네네. 이 부동산 이 종부세도 약간 그런 과정이 앞으로 몇 년간 일어날 것이다 보여져요. 알겠습니다.